랜동. 오늘은 저희 더 다양한 랜선 동료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마련해본 랜동 초대석 첫 번째 동료로 프리랜서 댄서 진코를 모셔봤습니다. 인스타 약 3만 팔로워에 릴스 조회수 1만은 기본이고 몇백만부터 몇 천만까지 진짜 대단한 기록과 함께 되게 왕성하게 활동 중인 10년차 댄서 진코와 함께 얘기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0년차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진코라고 하고 현재는 마피라는 댄스팀에서 리더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럼 현재 지금 프리랜서이신지도 궁금하고 혹시 주로 어디서 일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지금 프리랜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일하는 곳이 네.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불러주는 곳이 일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뭐 고정적으로 출근을 하는 곳들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적인 시간에 고정적인 장소로 가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고정적이지 않은 게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면 보통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는 거예요? 혼자 일하기도 하고 저 팀이 있으니까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매일 달라요. 진짜 프리랜서다. 네, 진짜 일이 없을 때는 진짜 늦잠 자고 게임하고 먹고 자고 집에서 빈대 붙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일이 많을 때는 레슨을 가기도 하고 공연이 있는 날에는 제일 바쁘고 작업을 해야 될 때 안무를 만들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집에 제 연습실이 있어서 집 안에서 안무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1층 살아요. 1층 살아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춤을 추게 된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뭐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춤을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고 저희 엄마가 사실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도 춤을 취미로 추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춤추는 걸 좀 보면서 커가지고 그 영향이 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어머님은 약간 춤과 관련된 직업은 아니신 거죠?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데 취미라고 하기에는 오래 했기 때문에 제법 잘 추세요. 네. 엄마 무슨 춤을 추세요? 엄마는 제 전공이 코레오 힙합인데 엄마도 그런 계열을 좋아하고 그러고 엄마랑 그냥 재밌게 케이팝도 많이 하고 요즘에 또 챌린지가 많잖아요. 릴스나 네, 쇼츠 이런 거에 그런 것도 같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전공이 힙합이나 또는 크리스천 댄서잖아요. 그런 네네. 장르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르는 사실은 이제 춤을 처음 배울 때 여러 가지를 다 배워보게 돼요. 아직 내 장르, 내가 뭘 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우면서 저는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게 힙합이랑 코레오그래피라는 두 가지 장르였고 코레오그래피? 네, 코레오그래피는 사실 안무 창작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코레오그래피라는 장르가 사실은 좀 뚜렷한 것 같고 저는 코레오그래피라는 게 사실 장르라고 보긴 어려운 게 안무 창작이라는 걸 장르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한국에는 케이팝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작이라는 게 뭔가 전공처럼 선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돼 있어서 저는 안무 창작 전공에 베이스를 좀 힙합에 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춤을 쭉 추다가 원래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고 내 색깔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추는 춤과 함께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나의 독특한 캐릭터이자 또 진심이 담겨 있는 거니까 나의 좋은 아이덴티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둘의 조합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 힙합 하면 막 욕하고 그런 강한 이미지가 세 보이고 조금 공격적이지. 그런 맞아.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거기에 크리스천 그래서
그거 좀 신기한 것 같긴 해요. 그게 오히려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맞아. 옛날에 쇼미더머니의 BY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아, 되게 그 그런 캐릭터가 느낌. 강했잖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 다 욕하고 나 돈 많고 여자들 줄 서 있고 네, 이런 네. 가사에서 아, 나 크리스찬인데 그냥 그게 내 멋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히 임팩트가 셌잖아요. 약간 맞아. 춤도 비슷하게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춤이라는 이 씬 안에서도.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면 혹시 지금 수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엄청 네. 진짜 극과 극을 찍어요. 그렇겠지. 사실 제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내가 다시 배우는 시기를 가지고 싶다 해서 기존에 하던 일들을 좀 많이 줄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수익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적다 하면은 사회초년생 회사원 수입? 한 월 200에서 300 사이? 그쵸. 그 정도고 프리랜서 그렇잖아요. 일 안 하면 그냥 수입 없는 거니까. 그렇지. 그쵸. 네. 근데 이제 안무를 내가 의뢰가 들어와서 안무 제작을 했다던가 공연이 많았다거나 이럴 때는 800 이렇게까지 넘게도 벌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한정된 기준이고 그치. 저보다 네. 더 유명하신 댄서분들이나 뭔가 네임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엄청난 금액을 벌어들이고 계실 거고 사실은 진짜 천차만별이죠. 저보다 이제 수입이 적으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아, 그러면 회사에 있을 때는 월급제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프리랜서야, 사실은. 아, 회사에서 진짜? 주는 일을 하고 아. 내가 한 일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춤을 추는 비용보다 네. 아무래도 안무를 짜는 비용이 훨씬 세나요? 그쵸,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 물론 이제 음. 작곡을 하시는 분들처럼 저작권에 대한 그 주기적인 네. 수입과 비용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아. 어쨌든 이걸 내가 만들어서 어떤 가수한테 들어왔던 광고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그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네. 그러면 내 저작권이 거기 생긴 거니까 그거에 네. 대한 비용이 아무래도 있죠. 그러면은 어떤 가수의 노래를 작곡하면 그 사람 작곡비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건데 안무는 꾸준히 들어오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이제 댄서들 사이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게 숙제인데 네. 아직도 사실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아쉽다. 처음 아는 부분인데 맞아. 이 부분은. 왜냐면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은 음악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그렇구나. 이 음악이 얼마나 재생됐는지에 대한 그런 집계가 가능한데 음. 춤은 누가 어디서 쳤는지 알 게 뭐야. 어떻게 알 건데. 그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게. 그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면 요즘 릴스 챌린지가 너무 유행해서 그치. 안무를 가지고 네. 지금 막 몇백만 조회수를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보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 그치. 아. 그쵸. 맞아.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안무가 협회라는 게 사실 존재는 하는데, 어. 그 협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저작권 수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협회에 등록돼 있는 것도 이미 약간 월드클래스 댄서나 굉장히 유명한 분들만 몇몇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댄서들이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죠. 진코는 가입해 있어요? 저는 안 돼 있어요. 네임드만 가능하다고 했지. 진짜 정말 유명한 사람들. 수우파에 나오는 그런 분들. 그 정도. 나온 사람도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무 저작권 비용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아직은 왜냐면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안무비를 처음부터 비싸게 받아야 돼, 그냥. 그냥 애초에 그냥 일시불로. 그 수밖에 없어, 그 방법밖에. 그럼 아까 그 일도 많이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네네. 프리랜서가 이제 처음에 중요한 게 어떻게 일을 구하냐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일을 어떻게 구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프리랜서도 그렇고 이 예체능 씬이 인맥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특히 이 분야에 이미 종사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이렇게 고인물들이 이렇게 있는 분야들 그런 것들은 진짜 인맥이 너무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데 인맥을 늘리는 방법은 내가 빨빨거리고 여기저기 일을 하던가 요즘에는 SNS
그게 또 좋은 것 같고 아니면 여러 대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인맥을 늘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넣고 진짜 회사들 취직하듯이 뭐 강사를 네네. 구한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SNS나 이런 홍보를 잘해놓고 내가 대회나 이런 곳에서 활동을 잘해놓으면은 섭외가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 수업 한번 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일이 들어오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SNS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좀 인맥에 있어서 인맥이 아주 넓은 네.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학교가 서울예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안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용무용 전공생이 한 학년에 10명 정도만 입학을 했고 심지어 제가 2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시당초 선후배라는 게 거의 존재하질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대학에 가서 인맥을 쌓고 나와야 되는 건데 대학에 네.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맥을 쌓을 수가 없었고 배움은 많았지만 졸업하고 나니까 그 부분이 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에 비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좀 알려야 되지 않나 해서 SNS를 열심히 좀 했고 그래서 SNS로 들어오는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SNS에 올렸던 것 중에 갑자기 확 뜨거나 이걸 기점으로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릴스라는 게 맨 처음 인스타에 생겼을 때 같이 춤추던 친구들하고 야 우리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재미로 진짜 하나 올렸는데 그게 알고리즘이 선택을 해줘서 조회수가 100만이 나왔어요 그때.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내가 그런 우와.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올렸던 거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네 그러고 100만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팔로워가 진짜 엄청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진짜 1000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100만이 대박. 한번 찍히니까.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엄마랑 또 챌린지를 하나 찍었는데 그게 또 네. 연달아서 조회수가 터지고 그때를 안 놓치고 계속 영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지금 이렇게 물론 내가 막 대단하게 막 몇십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SNS로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계정을 만들었죠. 그 전에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가 그게 터진 거죠,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SNS를 안 좋아하고 귀찮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네. 나는 지금 내 계정도 일처럼 관리를 해요. 내가, 나 너무 뭐 안 올렸는데 맞아. 좋은 컨텐츠 없나? 서치하고 이거 나 일처럼. 해봐야지 해서 진짜 일하듯이 하는데 그 SNS라는 공간이 결국에 나 뭐 하는지 남들한테 알려주고 남이 뭐 하는지 내가 알아가는 공간인데 애시당초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격 자체가. 알게 뭐야. 걔가 뭘 하든 말든. 성향 자체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런 걸 원래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되게 오랫동안 춤을 같이 춘 나한테는 되게 오랜 좋은 친구들 동료이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서 그냥 진짜 재미로 올린 건데 그게 이제 터지니까 거기서 이제 이걸 일처럼 해보자 내가 그런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면은 지금 릴스가 그렇게 되게 조회수들이 잘 터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처음 하신 거랑 아무래도 엄마랑 같이 하신 거? 그런 걸까요? 그쵸. 엄마랑 같이 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은 사실 엄마랑 뭐 딸 아니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릴스를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많지 않았어요. 그러고 엄마랑 찍는다 해도 우리 엄마 진짜 동안이야. 우리 엄마 너무 예뻐. 이게 주고 춤이 주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는 춤이 메인이었던 거야. 엄마가 동안이고 그런 것보다 우리 엄마랑 나 이렇게 같이 잘 출 수 있어. 이게 메인이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컨텐츠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언제쯤이죠? 릴스가 생긴 초반. 완전 초반. 완전 초반이지.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 덕분에 많이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랑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덕분에.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랑 찍는 것들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죠, 저는. 처음에 딱 시도를 해서 터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알고리즘이 선택해주면은 계속 밀어주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번 딱 끊기는데 끊기기 전까지 내가 계속 열심히 해놓은 사람은 이제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계속 뭘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해놓은 사람은 끊기면 끊기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팀으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가
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그쵸. 혹시 어려웠던 점도 있었나요? 지금은 댄서라는 직업 자체가 조금 많이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네. 타면서 방송들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댄서라는 직업 자체를 일반 춤을 안 추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직업이고 보통 저 춤을 춰요. 저 댄서요라고 하면은 백업 댄서로 하시냐 또는 에어로빅 강사 하시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안무를 만들고 판매도 하고 광고도 네. 만들어주고 어떤 연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거를 알지만 이게 진짜 불과 몇 년 안 된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 앞에서 네. 먼저 해준 사람들이 나한테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고 또 하나는 이제 댄서 씬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아.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너무 그치. 많고 이미 그 씬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려면은 피 터지겠다. 그럼 내가 거기에 발을 걸친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그걸 혼자 했으니까 그동안은 그게 어려웠고 지금 이제 팀이 있으니까 그런 네. 힘든 시간도 아무래도 같이 좀 나눌 수 있고 혼자 다닐 때보다 뭔가를 보여줄 때 확실히 좋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를 다 같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팀으로 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팀은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래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신생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는 팀이긴 했는데 제 기준에 회사가 만든 팀이지 우리의 의지로 있는 팀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 우리가 회사 때문에 그냥 같이 춤을 췄을 뿐이지 진짜 비즈니스 관계. 근데 회사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회사를 나오면서 회사가 없어졌는데 우리 어떡할래? 근데 우리끼리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여서 팀을 꾸린 지는 1년이 조금 넘어서 제 생각에는 1년이 좀 넘었다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팀 마피의 네. 리더로 있으면서 혹시 힘든 점이 있는지. 많죠. 너무 많아. 역시 리더는 힘든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걸까? 이게 멤버들끼리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해도 사람끼리 모였는데 아무런 그 그치. 분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항상 중재해야 하는 역할도 나고 회사에 있었을 때는 회사랑 멤버들 사이에 트러블이 있으면 그 중간에 낀 네. 나만 죽어나는 거였어, 항상.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고 또 예전에 멤버들끼리 한번 싸움이 난 적이 있었는데 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 왜냐면은 얘 입장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렇다고 네. 얘 입장도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고 결국 둘이 화해를 시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우 둘 다 고집이 어찌나 센지 하여간 근데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고 또 크리스찬 팀이다 보니까 저는 진짜인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진짜 신앙 네. 있고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맞지 내가 그치.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데 이 팀에 그냥 뭔가 이득을 위해 있는 거는 가짜인 거잖아요. 그럼 그냥 크리스찬 댄스팀 아니고 그냥 댄스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신앙도 당연히 엄청 내가 막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좋은 상태의 친구들을 케어하는 것도 나의 몫인 거고 춤적인 슬럼프가 왔다 아니면 내가 요즘에 그냥 내 생활적으로 내 삶 안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거를 또 케어해야 되는 것도 내 몫인 거고 그런 게 팀 내에서는 좀 힘든 것 같고 외부적으로는 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따오거나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제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렵기보단 좀 귀찮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거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지는 않는데 리더만 가진 않지만 리더는 100% 참여인 거지. 맞아. 같이 가더라도 리더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그쵸. 네. 그게 아무래도 솔직히 저는 어렵지는 않은데 귀찮을 때가 솔직히 있죠.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떠먹여주는 거 먹고 싶고 누가 알아서 일 물어와주고 그러고 싶은데 제가 성격이 그게 안 돼요.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라는 성격인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리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진코님 영상을 보면은 진짜 체지방이 0%일 것 같이 엄청 그런 건강한 느낌이 있는데 자기 관리 어떻게 하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듣는 게 민망할 정도로 요즘에 자기 관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옛날에는 나름 운동도 네. 하고 좀 이렇게 살쪘다 싶으면 관리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춤추는 거 자체가 근데 관리인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나한테 직업이 유산소 운동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최소 못해도 맞아. 일주일에 4-5번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고 또 앉아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매번 다른 장소에 이동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살이 잘 찔 틈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데 살찔 틈이 없어. 그러고 또 하나 저는 약간 좀 위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먹고서 춤을 못 춰요. 그러면 그 속이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먹더라도 최소한 내가 더부룩하지 않을 정도, 허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먹고 춤을 추니까 거의 공복 유산소를 일상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고 먹죠. 하고 나서. 그럼 근력 운동은 안 해요? 근력 운동은 사실 해야 되는데 요즘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유산소만 했다가는 네. 몸이 자꾸 다쳐. 맞아. 근력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궁금한데. 어떤 거요? 아니 그 헤어나 메이크업도 혼자 다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혼자 다 해요. 왜냐면은 진짜?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물론 받을 때도 있어요. 뭐 뮤비를 촬영하거나 좀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해주긴 하시는데 늘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내가 그쵸. 소속사가 있거나 이미 연예인급으로 유명한 댄서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셀프로 해야 되는 순간이 많고 늘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지 나랑 어울리고 화려해 보이면서 또 이 컨셉과 어울릴 것이고 그런 걸 늘 연구를 하고 오히려 샵이나 그런 데 가서 메이크업을 딱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미 맞춰놓은 나의 메이크업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막 설명을 해서 잘 맞춰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엄청 퀄리티가 높은 메이크업을 해주시지만 그게 잘 합이 안 맞은 경우에는 성에 안 차서 이제 내가 한 번 더 수정을 하거나 근데 댄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메이크업 받았는데 성이 안 차서 내가 수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댄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장을 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게 좋죠. 할 줄 아는 게 좋은데 근데 그것도 나의 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힙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에너지 있고 좀 세 보이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막 좀 수수하게 나오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나 그런 걸 신경 쓰지만 되게 또 잔잔하고 감성이 있는 춤을 주로 추는 댄서분들은 오히려 메이크업을 안 하고 담백하게 나오는 게 더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춤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쉬는 시간에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시는지 아까 살짝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취미가 사실 되게 많은데 가장 좋아하는 건 게임하는 거. 닌텐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요즘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게임이 너무 재밌으면 춤이 추기가 싫다니까. 엄청 취미가 반대되는 취미네. 그러니까. 되게 정적이잖아요, 게임은. 맞아. 제 취미는 다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만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게 극과 극인데 성향 자체가 굉장히 에너제틱해서 춤을 추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난 에너제틱하지 않지만 춤이 좋아서 추는 저 같은 인간들이 있거든요. 나는 활동적인 게 싫어. 춤이 좋은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신기하네. 근데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노래가 좋은 거지 무대가 좋지 않아. 근데 난 노래를 잘해서 무대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춤이 좋은 거지 활동적인 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스타일이라 쉴 때는 정말 내 에너지를 계속 비축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저는 비즈로 액세서리 만드는 오히려? 것도 되게 좋아해서 진짜요? 액세서리도 만들고 셀프 네일 아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러고 셀프로 이제 클레이로 반지 같은 것도 만들고 요 최근엔 재봉틀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거 수선을 직접 하면은 비용도 아끼면서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혹시 저는 무조건 얘기하면서 인 줄 알았는데 이 맞나요? 저는 MBTI. 아이입니다. 아이예요? 여기서 들어와서 취미생활에서 아이 중에 제일 시끄러운 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극 아이는 아니고 이보다 아이가 살짝 높은 정도라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웃기세요? 아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요 하는데 뭔가 가식적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뭔가 나 아니. 로봇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말하는 느낌. 그 말 진짜 많이 들어. 로봇. 아 진짜. 아니 제가 약간 그 버튼이 있거든요. 나 지금 외향적이고 활발해야지 버튼이 있고 진코 아니고 외진이고 싶어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 외향적이고 활발해지고 싶어 버튼이 켜진 상태인데 가끔 이 버튼과 고예진의 버튼이 약간 엇맞았을 때 로봇 같은 말투가 나오거든요. 날 정확히 캐치했어. 아, 근데 난 다 진심이야. 진심이었어요. 그 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영상이랑 사진 보면은 네. 모자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비니나 캡 모자를 많이 쓰고 계시던데 혹시 하나 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 가는 템이 있다. 저 비니를 진짜 좋아해요. 비니를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이게 약간 네. 얼굴이랑 머리가 좀 작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평균이다, 평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비니를 이렇게 썼을 때 오히려 얼굴이 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사람마다 좀 아, 차이가 있겠는데 제 얼굴형에 볼캡을 썼을 때는 오히려 좀 커 보여요. 그래서 늘 저의 고를 때 기준이 네. 모자가 좀 깊어야 되거든요. 깊이감이 없으면은 머리가 더 커 보여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팔렛이라는 브랜드에서 청 모자를 하나 샀는데 네. 그게 이제 깊이도 깊으면서 핏이 머리를 좀 작아 보이게 해주는 음. 그런 핏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힙해.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비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꺼운 비니보다 좀 얇은 비니를 좋아하는데 네. 핏이 가장 예뻤던 거는 마그리드라는 브랜드의 보라색으로 된 유니콘이 그려진 비니가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좀 데일리하진 못해요. 좀 정신산만하고 화려하긴 한데 핏이 너무 예뻐요. 얼굴이 아, 너무 작아 보여. 진짜 왕대갈 분들에게 다 추천드리고요. 제가 진짜 핏이 와 이게 중요한 게 얼굴에 또 너무 비니가 딱 붙으면은 내가 비니를 쓴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비니에 낑긴 느낌이거든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모자가 내 머리 위에 올라 있는 게 아니라 모자에 내 머리가 꼈다고. 근데 그래 보이는 순간 왕대가리로 보이기 때문에 내 머리보다 비니가 살짝 넉넉해 보일 때가 딱 예뻐요. 또 너무 커 보이면 안 돼. 그러면은 티나. 내가 일부러 큰 모자를 쓴 게 티나니까 살짝 커 보여야 되는데 그 마그리드 비니가 진짜 예뻤고. 근데 저는 이 보라색 비니같이 이런 완전히 핏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머리가 커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럴 것 같죠? 근데 저한테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 네. 중에서도 핏이 예쁘게 빠진 애들은 오히려 머리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왜냐면은 딱 붙어 보이는데 사실은 살짝 떠 있거든요, 모자가. 그래서 모자보다 내 얼굴이 작아서 머리 살짝 남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할 수 있고 이거 검정색도 있어요. 하나 더. 그 LMC에 파란색 네. 곰돌이가 자수로 박혀있는 조금 도톰한 비니가 있어요. 흰색 비니인데 LMC. 이게 왕대갈 분들은 흰색 모자에 도전을 못 하세요. 머리가 더 커 보이니까. 근데 자꾸 왕대갈이라 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 비니는 두께감이 살짝 있으면서 약간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진짜 얼굴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다. 그걸 쓰면은. 그래서 요거 3개를 제가 조금 내가 머리 사이즈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네네네, 좋아요. 이제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그동안 슬럼프는 없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지? 슬럼프가 솔직히 당연히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춤이 좀 재미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두 분도 약간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네. 케이스잖아요. 아닌가?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 좋아하고 중에 좋아하는 일. 좋아하고 그래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업이 되는 순간 싫어지잖아요. 솔직히 짜증나고. 내가 하고 싶은 작업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춤을 선택을 한 순간부터 조금 춤을 애정했던 게 아니라 수단으로 썼던 것 같아요. 한동안. 성공을 위한 수단. 돈 버는 수단.
고등학생 때는 대학 가기 위한 수단 좀 이런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음.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럴 때 물론 당연히 뿌듯하고 보람은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느 순간 솔직히 좀 지치잖아요. 재미없고. 그래서 그때 한번 춤이 좀 재미가 많이 없었고 저는 좀 특히나 경쟁에 좀 집착을 했던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적에도 집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더 좀 지쳤는데 사실은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극복한 게 한 가지는 그냥 진짜 쉬는 거였고 안 하고 쉬다 보니까 다시 할 때 조금 환기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그게 저한테는 종교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종교를 가지게 되면서 내가 극복하고 싶어서 종교를 가져야지가 아니었고 이제 그때 기독교 동아리에 있던 후배가 있었는데 동아리 공연을 좀 도와달라 했었어요. 그래서 네. 도와줬었는데 내가 춤추는 게 그 순간에 성적과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 무대가. 그냥 그 춤추고 있다는 것 자체로 네네. 뭔가 굉장히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종교를 가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으로만 썼던 춤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준 거였어서 저한테는 그게 다시 춤을 내가 어떻게 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해준 계기였고 그 덕분에 슬럼프를 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춤이 재미없어지고 그랬었을 때 다른 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은 슬럼프랑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내 직업의 수명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몸을 사용하는 직업이고 운동선수들도 은퇴가 좀 빠른 것처럼 맞아요. 나의 직업도 분명히 내가 노령에 들어서까지 하긴 좀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해서 뭐 애 낳고 살림살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거지만 이게 내 네. 마지막 직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춤 말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슬럼프가 왔을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 계통 프리랜서 중에서도 이제 댄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장도 작고 또 불안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서라는 그 직업을 솔직히 10년 해본 경험으로 추천을 하는지. 춤을 사랑한다면 하시고 좋아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싶다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춤에 내가 미칠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하시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교육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춤을 출 거다 아니면은 나는 안무가의 길을 걷겠다. 나는 광고나 연출에 목적이 있다에 따라서 다 다른 거고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지금 배 골무면서 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바닥이 아까 말했듯이 시장이 좁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자꾸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만 보게 되잖아요. 끝없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1시간 수업하고 몇백만 원 받아가는데 나는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거든요. 춤이 좋고 나는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내 길을 걸을 수 있다라면은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세요. 재밌어요. 네, 들어보면 예술 계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악기든 그쵸. 운동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돈 있으면 당연히 상관없는 거고 좋아서 하는 거면 그냥 좋아하는 정도 하면 안 되고 완전 미친 듯이 좋아해야지 할 만한 맞아. 게 예술인 것 미친 듯이 같아. 좋아야 되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 분명히. 그러니까. 길게 이제 얘기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댄서 진코의 꿈은 지금 이제 당장의 목표도 괜찮고 최종 꿈도 괜찮고 저의 꿈은 진짜 쉽게 말하면은 좀 웃기긴 한데 댄서계 BY. 야, 정말 쉽게 설명. 이거는 이제 1차원적으로 내가 BY가 되고 싶다 그건 아닌데 약간 설명 해주자면은 랩이라는 씬 안에 BY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랩으로 크리스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댄서 씬 안에 크리스찬들이 활동을 한 적은 최소 저희 나라에는 없다. 율동은 존재해요. 율동. 교회에서 어떤 율동 하시는지 아시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만 진짜 작정하고 제대로 스트릿 댄스로
맞아, 활동하는 맞아. 크리스찬 댄서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개인으로는 하실 수 음. 있는데 특히나 팀 단위로 뭔가 체계를 갖추고 하는 분들. 내가 좀 댄서신 안에 그런 계기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충분히 맞아. 자기의 그런 종교적인 거를 강요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다는 걸 드러낼 수는 있잖아요. 맞아, 맞아. 남한테 강요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요즘 세상은 드러내는 것조차 욕을 먹는 세상인데 댄서 신 안에서도 그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지만 나 같은 애도 있으니까 그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이씨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도 찍어서 올리는데 내가 기독교 좋아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맞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 시작점이 되고 싶은 게 제 지금 오. 걸어가고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멋지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랜동 댄서 진코와 함께 프리랜서 댄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몰랐던 얘기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재밌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여기 랜동에 나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었고 왜냐면 이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라디오의 형식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맞아, 보니까 이게 좀 재밌고 이 텐션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여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진짜 텐션 충분히 전달됐어요. 네, 너무너무 맞아. 재밌고 보다 오히려 편했어요. 오. 뭔가 형식이 딱 잡혀있고 체계적으로 저는 그런 인터뷰를 더 많이 했어요. 뉴스 인터뷰나 그치. 라디오에 초대를 된다든지 그런 인터뷰를 좀 주로 많이 했는데 아니면 아예 각 잡고 컨텐츠화 하는 거. 근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니까 조금 저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인터뷰였다. 좋았어. 그러니까 뭔가 사회화된 진코가 아니라 진코로 살고 있는 고혜진이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맞아. 내가 원하는 네. 대로 됐어.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나 성향이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되었길 바라고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냥 못 본 채 해주세요. 한번 좋게 왕대갈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들 제가 왕대갈이라 그런 거니까 그런 표현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재미로 넘겨주셨길 바랍니다. 어쨌든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재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당당하게 말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랑 본인에 대한 뭐 일이나 아니면은 일하다가 심심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동료가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랜성 동료들로 연락 주시면 되고, 좋습니다. 네, 연락 방법은 MAYVSHOP 랜동 초대서 신청 메일을 주시면 되고 저 유튜브랑 인스타 게시물을 또 따로 공지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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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랜동